안녕하세요. 회계인사이드의 문원회계사입니다. 해당 콘텐츠명이 회계인사이드인 만큼 여러 사회 현상들을 회계의 관점에서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회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직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회계가 뭔지부터 시작해봅시다. 왜 회계를 알아야 할까요? 이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될 때쯤이면 조금 잠잠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피모호텔 손자를 사칭한 재벌 3세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사기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로 속일사의 속일기. 사기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마음먹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면 속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기 범죄는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하며 회계 지식은 그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회계 지식을 통해 불법 행위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은 왜 회계를 배워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회계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보자들에게는 재무상태표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자동차, 부동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등이 자산에 해당합니다. 부채란 과거 사건에 의해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입니다. 부채의 예로는 은행 대출, 타인에게 빌린 돈, 발행한 회사 채권 등이 있습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액이며 이것을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사기꾼들의 고전적인 특징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부자 코스프레를 하고 자산을 부풀려 보이게 합니다. 회계적으로 표현하면 내 자산이 아닌데 내 자산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든지 부채가 대부분인데 부채를 감추어서 진짜 내 것처럼 보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냐면 사람들에게 이 방법이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부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유명인이 된 다음 유튜브를 하거나 강의를 팔기도 하며 나중에는 진짜로 어느 정도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부자 코스프레를 통해 투자를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판을 키워가는 와중에 잠깐 손에 머물다 가는 현금으로 고액의 자산을 구매하며 더욱 부자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기입니다. 우리는 슈퍼카를 타고 고급 주상복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인스타 같은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비판 없이 부자라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역시 대단해요. 대표님처럼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추앙하는 댓글들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차가 누구 소유인지, 저 집이 누구 소유인지, 부채는 얼마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다음 호구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면서 피눈물 나는 월세와 리스료, 은행이자를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매사에 진실을 요구하고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심보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기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 돈이나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일이면 반드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자산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며 그 사람의 자산이 맞더라도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즉 자본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이 기본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외에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 주석 등 다른 재무정보들도 보면 좋지만 해당 영상은 기초편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며 말도 안 되는 사기 정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익혀놓는 것도 좋습니다. 피모호텔 재벌 3세 사칭범이 우리은행 계좌에 51조 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22년 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54개의 주요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약 8.4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은행 통장 하나로 우리은행을 몇 개씩 살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 합계도 22년 말 기준 약 58조 원입니다. 계좌 하나로 4대 금융지주를 한 번에 다 살 수 있는 돈과 버금간다는 뜻인데 간단하게 비교를 해봐도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자와 비교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S그룹의 L 회장님의 자산 규모도 약 10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L 회장님의 5배나 되는 금액을 은행 예금으로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P사의 시가총액도 약 1.5조 원입니다. 그리고 P사의 지배주주인 P글로벌은 비상장 회사여서 시가총액을 알기는 어렵지만 22년 말 연결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포함한 총 자산이 약 0.7조 원밖에 안 되는데 회장님도 아닌 혼외자인 3세의 재산이 51조라고요? 그리고 포브스 선정 자산 규모 조 단위의 최상위권 부자들은 현금이 조 단위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주식이고 주식가치 평가액이 상승해서 부자 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은행 계좌 51조 원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감없는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공산주의를 정립한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도 돈의 힘을 알고 있었으며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며 사기꾼들은 이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회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계가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사회 현상을 회계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